예, 안녕하세요. H에너지 대표 함일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에너지 리스크관리팀 김경률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팀장을 맡고 있는 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모헷 인사이드 시즌1에서 댓글 읽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난 9월에 모헷 신규자 가입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었고요. 또 저희가 이 고객 서베이를 해보니까 투자에 가장 큰 결정을 준 것은 아무래도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헷 시즌1 댓글 읽기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당시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추가로 답변 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질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어느 정도 있었었나요? 온라인 질의가 약 한 400여 개 정도의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거를 저희가 좀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한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좀 서머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들 이제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미처 다 답은 못했었는데 뜨거운 호응에 기대해서 다시 한번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그 전체 400개 중에 약 24.8%의 점유율을 가졌던 이제 사업 안정성 및 원금 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발전소 운영 및 전력 생산의 안정성 및 신뢰도인데요. 한번 어떤 댓글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100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발전 수익을 소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정과 장기 고정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발전이 안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설비 운영 신뢰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땡땡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H에너지 투자자가 굉장히 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모햇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 일반 분들은 뭐 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었고 그 답을 드렸지만 사실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 것들 투자자가 보는 것들도 저희들의 이 기술이고 저희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정도 넘었다고 발표가 됐을 텐데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태양광 사업이란 거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서 망하기도 힘든데 검색해보면 또 개인분들은 많이 망해요. 왜 그러냐면은 발전소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이 핵심이고요. 간단하게 바라보면은 태양광 발전소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 모듈, 파란 모듈 있죠? 모듈이 TV로 보면 브라운관 패널이에요. TV 보면 요 뒤에 PCS라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 인버터라고도 하는 거 있고 태양광 발전소도 모듈 있고 인버터 있습니다. 정확한 TV와 같은 구조가 되고 전력 전자 제품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람 눈으로 관리하는 거는 너무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거를 SaaS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하느냐?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을 다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해 보면은 이 발전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컴퓨터가 훨씬 더 잘 분석합니다. 그럼 사전에 분석된 걸 바탕으로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바로 디텍트해서 천장에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원격으로 조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MBTI, 사람 성격이 다 다르듯이 발전소의 위치,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성능을 튜닝에 달리 해줘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튜닝 포인트도 또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인데 데이터를 올려서 원격으로 분석해보면은 요즘 AI는 이런 데 쓰이는 것이지.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최적화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플랫폼에 의해서 관리가 가장 최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로 현재까지 기업가치 투자를 받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첫 질문 너무 고맙습니다. 저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MBTI가 저 MBTI는 뭐 많은 사람들이 딱 바로 말은 하던데요. ENTP입니다. 저 INFJ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STJ. 저 ENTP인데 ENTJ라고 주장은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질문도 상당히 비중이 높았는데요.
대표님 그 Q&A 답변 중에 그 폰지 관련 질문입니다. 예, 차입금 전액이 이제 태양광 발전소 구축에 이제 투자되고 있고 그 잉여 현금을 남기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이제 폰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조합원들의 이자 지급은 H에너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H에너지가 가용할 수 있는 보유 현금량에 따라 여전히 폰지에 대한 우려가 남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댓글로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즌1의 폰지에 대해서는 딱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죠. 거기에 이제 에필로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좀 정리하면 폰지라는 거는 그거죠. 투자를 받고 후속 투자금을 가지고 첫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잉여 현금을 남기지 않으면 폰지가 아니다라기보다는 현금 투자된 것이 모두 자산 투자가 되어 있으면 폰지에 불가능한 구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합원들의 이자 지급을 H에너지에 지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여금을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초기 대여금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공시 자리에서 얘기하고 사업의 기본에서 얘기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단계가 한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건설 단계에서 발전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은 투자되는데 건설자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때문에 대여금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거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집 금액에서 이자를 지급해버려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모집 금액을 발전소로 구축하고 저희의 대여금을 가지고 건설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 이자는 이후에 상업운전 단계에서 회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리스크 매니저 팀장이 저보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구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폰지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리즈 C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았고 저희가 목표한 300억보다 더 높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3차례 재무 실사를 받았고요. 1회 IPO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 실사를 받을 때 저희 3대 회계법인 중에 삼정회계, 그다음 3일 회계법인 이렇게 2개 법인에서 저희가 삼정 KPMG, 3일 PwC. 예, 그렇게 2개의 법인에서 저희가 회계 감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를 법무감사도 받았죠. 네. 무시무시한 광장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네, 광장으로부터 법무검토도 다 받았고요. 그 결과 어쨌든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굴지의 투자자들이 저희 H에너지의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옥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1년차, 그러니까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은 이제 공사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집이 되면 그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은 실질적인 조합의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H에너지에서 이제 자금을 대여해줘서 조합원분들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H에너지에서 대여금이 발생하는 구조고요. 이 구조는 1년차에 1메가라고 가정을 하면 약 35억 정도의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생기지만 2년차부터는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되면 38억 정도의 수익이 생겨서 잉여현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부터는 감가상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계정이기 때문에 잉여 현금 자체는 전부 이제 재투자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는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자산으로 환원을 시켜서 이제 참여하신 조합원분들께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전 시즌1에서 폰지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는 게 말씀드렸죠. 투자액이 전체가 발전소 자산화되면 폰지일 수가 없다. 아주 간단한데 여기서 질문이 그럼 건설 단계에 H에너지가 대여를 해서 이자가 지급하는 거죠.
첫 번째, 건설 단계 기간 6개월 7개월 이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플랫폼 운영자가 현금대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건 회계에 정확하게 남죠. 인식 회계가 아니라 남고, 또 이제 우리 조합원들 잘 아시지만 10대 회계법인인 신현 회계법인 통해서 매년 감사 보고서가 공지가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갈까요? 네. 최근에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의 직원의 대규모 횡령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모에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타이트하다는 믿어야 될 은행, 금융기관, 정확하게 은행이에요. 1금융유권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일까? 참, 한번 보면은요, 편법대출, 부당하게 자기가 임의로 승인해야 될 승인권자를 피해서 승인했고, 그 다음에 또 임의 계좌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여러분이 이자가 납입한 상환액을 빼돌린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선은 감사 보고가 거기에 터치가 안 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공시도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승인권자를 넘어선 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1금융권에서.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시스템으로 승인하게 되면 됩니다. 보안을 가지고 시스템자가 승인하면 됩니다. 페이퍼에다 승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월간 공시를 하면 1금융권에서 수년 동안 횡령을 모를 수가 없겠죠. 금융권 공시를 안 하지만 저희는 매월 공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년 감사 보고서에 이 계좌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감을 한번 예를 좀 들으려면은 내가 한 입금액이 횡령될 수 없을까와 나한테 지급된 수익이 횡령될 수 없을까, 이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입금한 거는 발전소 협동조합 계좌에 들어가고 금액이 발전소 자산으로 100% 전환되면은 횡령액은 없는 거겠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서 검증되기도 하고, 감사 보고를 통해서 크로스 체킹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지급된 수익을 누가 빼돌렸다. 여러분 통장에 안 갔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바로 이슈 제기하겠지만은 시스템상으로도 돈 지급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 로봇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나 매월 공시에서 수익이 얼마나 지급돼 있고 발표가 되고, 여러분 통장에 월간 이자가 안 들어갔다. 바로 알겠죠? 예. 명확합니다. 예. 다음 갈까요? 네. 자본의 흐름, 조합 투자의 특징, 예측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대안. 예를 들어 뱅크런 같은 현상, 급전 시에 계약 해지 조건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라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는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그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전한테 판매하는데 한전이 이 전기를 사가지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한전이 부도가 나면은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 리스크 있고요. 두 번째는 햇빛이 하루 사이에는 왔다 갔다 되겠지만 발전은 햇빛의 속도가 20년간을 거쳐도 크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햇빛 발전이 줄는 것들이겠죠.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상품과 모든 투자와 국가 채권보다 훨씬 안전적인 것인 20년간의 태양의 통계 데이터일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태양광 모듈 하자,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 모듈은 굉장히 매년 하락이 돼가지고서 실제 저말 다 거짓이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성능 출력은 대기업 공급자가 25년간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셔도 필요가 없다.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은 하나는 뭐냐? 아까 말한 저희들의 핵심 기술이죠. 운영 관리 못하면 손실이 나는 것이에요. 이 발전소가 모듈이 출력 보증을 했는데 보증한 거 대비 출력이 덜 나왔는지 뭐 나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바꿔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운영관리, 설비관리가 핵심이고요. 여기에 저희들의 핵심 기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액이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에 또 뭐뭐 하면서 뱅크런 같은 현상이 있어서 그거는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당연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일단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구조입니다. 네. 일단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는 지금 발전소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장은
그 구축되어 있는 발전소의 가치가 구축할 때 당시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시장의 형태고요. 이론적으로 뱅크런이 발생돼서 모든 조합원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빠져나가신다라고 해도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자산들을 전부 시장에서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실제 운영대행 계약을 하고 있는 이제 H에너지가 그 유동성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이제 조합과 H에너지 간의 계약을 근거로 지금 이제 유동성 보강이 일어나고요. 그래도 모자란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B2B 자금으로 대환을 해서 이제 유동성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뱅크런이 이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구조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 시키면 됩니다라는 것들인데요. 이런 얘기는 이제 뒤에서도 나올 텐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대 방송사 중에서 S 여기 방송사에 뭔지 아시겠죠? 거기에 현장 실사 뭐 태양광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국내 모든 태양광 발전소를 글로벌 자본들이 다 사들이고 있다. 왜 사들일까요? 돈이 되니까 사들이는 것들이고, 왜 돈이 될까요? 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땅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이 사고 싶은 사람은 100명인데 아파트는 하나밖에 없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매각화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컨틴전시는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질문이랑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태양광 에너지로 수입원이 창출되는 과정과 말씀하신 원금 보장에 대해 궁금하다고 또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요거는 일단은 우리 그 RM 팀장이 한번 설명해보고 어렵게 설명하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문구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규제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하지도 않고요. 예, 맞습니다. 질문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엇인가, 네. 그 설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어떨 때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해서 운영 관리를 잘못하면 손실이 납니다. 운영 관리 잘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외의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태양에너지가 수입원으로 창출되는 과정, 다시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 그 태양광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장기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이 장기라고 하면 실제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 안정적이다 함은 이제 태양은 매일 뜨고 매일 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 동안 평균을 쭉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갑자기 어느 순간 뜨지 않는다, 이런 리스크는 사실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거의 이제 20년 동안 이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리스크가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 모듈 자체에 이제 그런 20년 동안 어떻게 그러면 계속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그 설계 당시에도 저희는 상당히 높은 QC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모듈의 가장 적정한 각도, 그다음 적정한 컨디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높은 QC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축이 됐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의 솔라운 케어라는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모듈에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RTU, 리모트 터미널 유닛이라는 그런 디바이스를 부착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저희 이제 중앙 DB로 집중을 하고요. 그렇게 집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의 AI 모델을 돌려서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태양은 뜹니다. 내일도 뜨고요, 모레도 뜨고 10년, 20년 후에도 뜹니다. 그런 순간에 계속 발전은 될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도 저희 솔라온 케어는 계속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속 분석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태양광 에너지가 수입원이 창출되는 과정을 햇빛이 비추면은 발전합니다. 여기에 연료비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안 들어가죠. 그냥 발전하는 것이 발전된 전기를 한전이 사가고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REC라는 것들을 한전 자회사들이 사가는 구조가 됩니다. 딱 그들로 돈만 받으면 수익이 되는 구조고요. 이걸 좀 더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PQC 분석이라고 하면은 프라이스 가격이 변동되지 않느냐, 가격이 똑같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퀀터티 생산이 안 되면은 할 게 없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코스트 대신에 가격도 좋고 수량도 많은데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면 망할 수 있겠죠. PQC로 보면 됩니다. 태양광은 PQC로 분석하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우선은 프라이스, 가격 측면에서는 한전과 20년 장기 고정 계약을 통해서 고정화시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재생에너지가 점점 공급 부족이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프라이스는 굉장히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고요. 퀀터티, 수량은 발전 모듈에 대한 출력 보정이라든지 발전량 보정을 통해서 햇빛만 변수가 없으면 수량 퀀터티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어떻게 하지? 코스트는 연료비가 없죠. 태양광 변동비가 없습니다. 코스트가 올라갈 문제는 없죠. 그래서 PQC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박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음 갈까요? 네, 수익 및 운영 구조. 여기는 이제 전체 질문 중에 약 3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가장 궁금한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금을 맡기다 보니까 조합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데요. 특히 수익 창출이 목표 대비 가능한지, 이자를 이렇게 주고도 남는 장사인가요? 이렇게 많이 주고 나면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자를 이렇게 주고도 남는 장사인가라는 의미는 사실 협동조합과 H에너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인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수익의 주체입니다. 발전소의 소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수익을 가져가는데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H에너지가 가져가게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가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11.0%, 12.0% 이게 많은가 적은가는 이제 전력 가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전력 거래소 KPX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전력 S&P 전기 단가하고 REC 가격이 나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57.77원이에요. 킬로와트아워당. 저희가 195원으로 고정했을 때 9.5% 이자 지급이 가능한데 195원에서 257원이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면은 14% 이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평균으로 보면 246.6원입니다. 13.0%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총회라든지 연초에 말씀드렸지만 220원에서 240원 사이에서 올라가는 것을 가정하고 움직입니다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예상되고 있죠.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은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표로 지난 시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8년까지 RE100 전기 판매를 전환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은 180원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50원에 판매되는 걸 180원에 판매하면 수익은 어떻게 되란 말이야. 근데 180원에 판매돼서 기업들이 좀 더 저렴하게 RE100 전기 살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되고 대신에 거기에 구조에서 금융들이 직접 참여돼서 금융 리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금융사 이자는 5%대를 저렴하게 가져가니까 여기서 남는 수익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을 증가시켜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수익은 10%에서 12% 사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서 RE100 전기를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발전소 자산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건물 옥상, 소형 옥상 태양광을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EC에 대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노지에다가 발전소 구축을 했을 때 이제 REC 가중치는 이제 100%인데요. 옥상은 기존의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150%의
그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은 그 수익률을 제공해 드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전력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시 이제 안정적인 가격 형태가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는 고정과 현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정과 현물 포트폴리오가 약 한 7대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정에서 현물 계약으로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좀 페널티가 있고요. 현물 계약에서 고정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력 가격이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는 고정 가격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최소한 드릴 수 있는 수익률은 약 한 9.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고정 가격 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이제 195원인데 올해 이제 발표된 이제 한정가의 고정 가격 계약이 발표된 것들이 대략 195원에서 220원으로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 올라와 있으면 대략 한 올해 기준으로 장기 계약 체결을 하면 10.5% 정도 지급 가능한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갈까요? 네, 모햇은 누가 운영하고 관리하는가? 협동조합인가? H에너지인가? 모햇이란 건 모햇닷컴이고요. 모햇닷컴은 H에너지가 운영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플랫폼 협동조합 체계에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발전소의 소유주고 주인이죠. 발전 수익은 모두 협동조합의 소유인 것이고, 그럼 발전소 운영 관리하고 하는 기술 투자를 협동조합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H에너지가 모햇닷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플랫폼이 운영 관리의 복잡성을 없애고 거기에 기술 투자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전소를 소유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자산가가 되는, 이렇게 플랫폼과 협동조합이 구분되어 있다는 측이고요. 뭐 하나만 더 들어가면 플랫폼 협동조합 체계라는 거는 2017년 뉴욕에서 나온 개념인데 공유경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우버라든지 이런 식의 폐해 때문이고요. 잘 보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라이더들이 협동조합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라이더가 협동조합 구성되고 배달의 민족이 서로 윈윈 관계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이 수익 체계가 공유가 명확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플랫폼이 다 착취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플랫폼과 협동조합을 좀 구분하는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답이 되겠죠? 네, 적자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모집 시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벤트 등 이자 지급 금리가 너무 높아서 발전 수익으로 충당되고 적자가 해소될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장이 답변은 아까 했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답변을 했지만 현미 PWC, 삼정 KPMG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우선은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이벤트에 대한 지급은 이제 H에너지가 하는 것이고요. 조합 발전 수익 통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발전 수익을 통해서 조합이 지급하는 건 11.0%에 12.0% 여기에 대한 지급이고, 현재 11.0에서 12.0%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발전 전력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설명드렸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거 적자 해소에 대한 것들이고, 적자라는 것은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6개월 동안의 건설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는 적자가 일어나겠죠. 수익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상업운전 되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공식처럼 보시면 됩니다. 첫 해를 Y1이라고 했을 때 6개월간의 건설 기간 가정했을 때 첫 해 1,000억 원이 투자됐을 때 대략 35억 원의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자 지급하면은. 그리고 Y2 두 번째부터는 상업운전 계속되니까 38억의 흑자가 일어나서 영업 현금으로 흑자가 전환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포함한 이제 손익, 당기순이익 흑자는 Y4 4년차에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사로 제시된 구조인 것들이고요. 그러고 작년도 같은 경우 모집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는 반면 발전소가 늦게 확보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규 건설 기간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쌓였던 것들이고, 그건 저희가 HNG 대여금으로 보강을 한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는 발전소 확보가 공시자를 계속 보시면 되겠지만 한 2, 3개월 정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투자금이 어떻게 적립되어 있는지, 적립금 인출은 어떤 경로로 승인이 되어 인출이 되어 투자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댓글도 네. 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스템 플란트처럼 개인이 사적으로 투자금을 횡령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와 투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횡령, 아까는 제1금융권, 이제 우리가 아는 3대 은행에서도 일어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또 오스템 이렇게 뭐 개별회사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땡땡 임플란트에서 일어난 것들도 사실은 그런 횡령이 되게 어렵고 막기 힘들 것 같은데, 계좌 정확하게 체크하고 공시하고 관리하면, 그리고 승인 프로세스를 전자화시키면 일어날 수는 없죠. 너무 어려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죠.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금을 한다 그러면 조합의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1,000억 원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1,000억 원 다 발전소 자산화 투자가 되는 것이겠죠. 투자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자결제가 일어날 것이고, 전자결제 1,000억 원이 일어난 후에 돈이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자산이 구축되고, 발전소 자산이 구축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업운전되는 건 한전의 계량기 기준으로 발생하니까 크로스 체크가 여러분들도 될 수 있고, 또 외부 감사란 것이 있죠. 외관기관에 의해서 저희가 공시하고 외감을 통해서 이제 검증되는 프로세스, 3중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가동이 됩니다. 저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횡령이 되고 일어난 것들이 좀 그 예외적인 상황이다, 내부 통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다. 네. 네. 조심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런 오해를 좀 풀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답변 드리는 거를 얘기하기보다 지난번에 답을 할 때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편히 답변을 드릴까 좀 고민 좀 해가지고 왔었고요. 그 전에 그냥 우리 단순하게 검색해보면 이제 저희 HNG가 어느 국내 이제 1금융권이라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에 투자됐을 리는 없겠죠. 예.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S 방송사의 현장 실사 태양광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던데, 거기 보면은 아마 백그라운드도 화면이 깔리겠죠.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든지 맥커리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이 우리나라 태양광 싹쓸이하고 있다. 한전 솔로가 안 될 것까지 다 싹쓸이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본이 가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되니까 하는 것들이죠. 이 수익 구조는 무엇이냐?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을 쭉 바뀌어나가는데 기업들의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지만 결국 땅이 없으니까 공급은 요것만큼밖에 안 되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 석유기 때문에 여기 자본 정제처럼 입도 선매가 일어나는 구조고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SBS S-S 발전소에 그거 검색해 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IEA라고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IEA의 발표에 의하면은 향후 5년간 에너지 투자의 96%가 태양광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할 리는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앱 100일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어떤 사이트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질문을 했었어서 그런 걸로 또 저희가 상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보통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우리 먼저 답을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상작이 아무래도 시적 표현이고 멋지겠죠. 우리와 실력 차이 날 텐데 그래도 눈높이 낮추기 위해서. 네. 네. 저는 솔직히 좀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나만의 보물상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급여 소득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모햇에 투자하게 되면은 또 다른 발전소 주인이 되는 경험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급여 외에 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만의 비밀은 보물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1팀 팀장님. 네, 저는 사실 좀 약간 좀 거창한데요. 저는 일단 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H에너지가 모햇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다. 네, 모햇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답을 해야 되는데 직접 표현은 뒤에 나왔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햇은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꾸는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속인 재생에너지인데 석유 자본 우리가 못 되잖아요. 근데 햇빛이랑 바람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는데 그거 왜 다 해외 자본들이 다 수익을 가져가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잖아. 그게 지금 모햇의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공유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수익은 공유가 될 필요가 있어요. 건물 임대주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고, 지역의 전기 공사하는 업체들도 에너지 전환 시대에 수익을 가져가야 되잖아. 재생에너지로서 생산된 모든 수익이 대부분 뭐 해외 석유 자본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익이 우리 공사업체, 지역, 여러 투자자로 돌아가는 시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긴 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는 아닐 테니까 한번 수상작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장려상 쪽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찬란한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곳.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이행시인데요. 오늘 띄워주시면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햇살과 함께하는 친환경 접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따뜻한 햇볕이 내 주머니에서 만져지는 신비한 체험은행,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확실히 네. 다들 그립니다. 아름다운 햇빛, 고마운 부수입 반전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은상을 획득한 거는 모햇 플러스란 3년 연금이다, 이런 내용 등등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많은 이제 표현들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관심이 아닌가 싶고요. 모햇은 이제 모두의 햇살의 약자예요. 모두의 햇살, 수익을 공유해서 에너지 자본의 수익을 모두가 나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좀 드릴게요. 나만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아니, 그래. 목마르다. 이 댓글에 대표만 커피 먹는다고 깔리면 안 되잖아. 직원도 사두라 막 이런 댓글이